30개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스포츠 상식사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약자로 미국의 프로야구 조직이다. 1903년 창설하여 북미 대표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장 먼저 출발했으며 가장 오랫동안 운영 중이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양대 리그 체제로 총 30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각 리그는 이스트, 웨스트, 센트럴 리그로 나뉘며 지구별 5개의 팀으로 편성 중이다. 두 리그는 메이저리그가 창설된 첫 시즌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법적으로는 분리된 독립체로 운영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 1876년 NAPBBP를 대체하기 위해 창설된 리그이다. 정식 명칭은 내셔널 리그 오브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클럽스이다. 15개의 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스포츠 리그로 존재한다. 리그 최다 우승팀은 24회 챔피언에 오른 LA 다저스이다. 1901년 창설된 리그로 정식 명칭은 더 아메리칸 리그 오브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클럽스이다. 14개의 미국 지역팀과 1개의 캐나다 지역팀인 총 15개의 팀이 소속되어 있다. 리그 최다 우승팀은 총 40회 챔피언을 차지한 뉴욕 양키스이다. 내셔널리그 챔피언과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간의 맞대결로 7전 4승제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월드 시리즈가 진행되지 않은 시즌은 2차례이다. 그 중 하나는 1904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오른 뉴욕 자이언츠가 아메리칸 리그와의 경기를 거부하여 열리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1994년 시즌 중 선수 파업에 돌입하여 진행되지 못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당해 열린 올스타 게임에서 승리한 리그에 소속된 팀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정규 시즌 성적이 더 나은 팀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에 의해 월드 시리즈를 제패한 팀에게 주어지며 정식 명칭은 커미셔너스 트로피이다. 북미 대표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붙지 않은 챔피언십 트로피이다. 참고로 NFL 우승 트로피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이고, NBA 우승 트로피는 레리 오브라이언 챔피언십 트로피로 명명되는 등 리그의 공헌한 인물의 이름을 트로피에 부여했다. 뉴욕 양키스가 통산 27회 우승으로 시리즈를 가장 많이 제패했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팀은 시애틀 메리너스이다. 시리즈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시즌은 1978년 월드 시리즈로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가 우승을 두고 경쟁했다. 집계된 시청자 수는 약 4,428만 명이며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기록으로 예상한다. 전 세계 프로스포츠 중 가장 많은 시즌 관중을 동원하는 리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한 해 동안 월등히 많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연간 약 6,962만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1900년부터 1919년 사이를 흔히 데드볼의 시대로 일컫는다. 그 시기 전반에 걸쳐 타자들의 득점이 저조했고 사실상 투수들이 리그를 지배했다. 이러한 원인은 야구공의 재질 및 지속된 볼 재사용 문제, 그리고 스필볼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특히 1900년대 초반 파울을 카운트에 반영하는 룰을 적용하면서부터 투타의 판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 파울볼은 스트라이크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는 타자에게 큰 이점이었다. 1919년 월드 시리즈는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간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시리즈에 앞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주전 선수 및 도박사가 승부 조작을 모의했고, 이에 가담한 선수들은 실제 경기에서 조작 행위를 감행했다. 다음 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선수 8명을 리그에서 영구 제명했고, 승부 조작의 여파로 리그 흥행은 급격히 하락했다. 192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유격수 레이 체프먼이 뉴욕 양키스 투수 칼 메이스의 투구에 머리를 직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체프먼은 10여 시간 후 생을 마감했고, 이는 유일한 메이저리그 필드 사망 사고로 남아있다. 이후 손상되거나 더러운 공은 엄파이어가 교체할 수 있는 룰이 제정되었고, 데드볼의 시대의 막이 내리는 시점이 되었다.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타격 헬멧이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 양대 리그는 모든 타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했고, 1970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메이저리그는 배팅 헬멧 착용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반 몽고메리와 같은 몇몇 고참 선수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1921년 8월 5일 라디오를 통해 최초의 메이저리그 경기가 중계되었다. 이날의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러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일전이었고, 피츠버그 지역 라디오 방송사인 KDKA가 중계를 시행했다. 참고로 경기는 파이러츠가 8대5로 승리했다. 최초의 TV 중계는 1939년 8월 26일에 시행되었다.
이베즈 필드에서 열린 브루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간의 더블헤더 경기였으며 W2XBS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다. 1951년 8월 11일에는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브루클린 다저스 간의 경기가 WCBS TV를 통해 최초의 컬러 TV 중계로 송출되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에도 메이저리그는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500명 이상의 메이저리그가 필드를 떠나 군 복무를 수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명의 메이저리그가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세계 2차 대전에서 2명이, 한국 전쟁에서 1명의 메이저리거가 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사하신 분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메이저리그는 1952년 여성의 메이저리그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1992년에 들어서 폐지되었고 리그 역사상 여성 선수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아직 없다. 메이저리그는 북미의 대표 프로스포츠 중 가장 늦게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최초의 드래프트는 1965년에 시행되었으며 캔자스시티 어슬렉티스가 지명한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의 외야수 릭 먼데이가 최초의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가 되었다. 역사상 가장 낮은 타율로 타격 리더에 오른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의 칼 야스트렘스키이다. 그는 1968 시즌 3할 1, 2의 타율로 아메리칸 리그 타격 리더를 차지했다. 참고로 그 시즌은 유일하게 타격 2위가 3할을 넘지 못한 시즌이었는데 2위에 오른 데니 카터의 타율은 2할 9푼이었다. 1968년은 투고 타자 시즌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러한 현상은 극심했다. 그 시즌 아메리칸 리그 다승 리더에 오른 데니 맥레이는 31승을 올렸고 내셔널리그 방어율 리더 박 깁스는 1.12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메이저리그는 투타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 스트라이크 존을 축소하고 마운드 높이를 기존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추어 다음 시즌부터 변경된 룰을 적용했다. 아메리칸 리그는 내셔널리그보다 훨씬 적은 관중수를 타개할 목적으로 1973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금 더 공격적인 야구와 더불어 득점 상승을 기대했다. 북미 스포츠는 리그와 컨퍼런스 구분 없이 모든 경기에서 공통된 룰로 진행하지만 지명타자 제도로 인해 메이저리그만이 유일하게 리그별로 각기 다른 룰로 경기를 한다. 메이저리그는 관련 금기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하거나 도박 또는 조작 등 게임의 무결성을 침해 혹은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영구 제명을 한다. 관련 대상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외 구단 임원과 같은 관계자도 포함한다. 영구 제명된 당사자는 메이저리그는 물론 마이너리그 등 산하단체에 고용될 수 없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의 에이전트 역시 담당할 수 없다. 현재까지 영구 제명된 인원은 40여 명에 달한다. 최초의 영구 결번제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뉴욕 양키스가 영구 결번제를 정착시킨 첫 번째 팀이 되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도 영구 결번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북미 스포츠와 다르게 코치진이 번호가 부여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이다. 42번은 모든 팀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영구 결번으로 남아있다. 42번은 제킬 로빈슨의 현역 시절 번호로 그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 메이저리그는 피부색의 장벽을 허문 그를 기리기 위해 모든 팀에 42번을 영구 결번시켰다. 경기장을 찾은 유명인사가 경기 전 행사 종료 후 게임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공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시구는 시구자가 관중석에서 투수 또는 포수를 향해 볼을 던지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그라운드에서 시구를 던진 일이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이 관중석이 아닌 마운드 부근에서 시구가 행해지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북미 프로스포츠 중 가장 늦게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스포츠이다. 첫 정식 도입은 2008 시즌으로 당시 홈런 유무에 대한 판정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보완한 목적으로 홈런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판독 영역이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판독 신청이 가능해졌다. 타이코브의 통상 안타 수를 경신하며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수립한 선수이다. 선수 시절 배팅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감독 제임식이 자신의 팀 경기에 도박 배팅을 했다. 추후 이것이 적발되어 메이저리그와 북미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그로 인해 명예의 전당 헌액에서 배제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에 단발성으로 몇 차례 출연하며 재미를 주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100여 년의 메이저리그 역사 중 총 2차례 파업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는 1981년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파업으로 총 713게임이 취소되었다. 다음 파업은 1994년 8월 12일부터
1995년 4월 25일까지 진행된 파업이며 900경기 이상의 게임이 열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1994년은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않은 유일한 해로 남아있다. 1990년대 후반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의 홈런 더비로 메이저리그 흥행은 폭발한다. 그리고 2001년 베리 본즈는 역사상 가장 많은 단일 시즌 홈런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이후 약물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맥과이어는 합법적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적어도 약물 사용을 시인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수가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었고 약물 사용이 적발되거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리그에 소속된 전 선수를 대상으로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씩 도핑 테스트를 시행한다. 1차 적발 시 80게임 출장 정지를, 2차 적발 시에는 162게임 출장 정지를 당한다. 그리고 3차 적발 시에는 영구적으로 출장을 제한한다.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최근 계약을 마친 김하성 선수까지 총 23명의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거나 밟을 예정이다. 이 중 5년 이상 활약한 선수는 7명이고 10년 이상 활약한 선수는 2명이다. 이 외에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타미 펠프스는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났고 현 메이저리거 랍 레프 스나이더의 경우 생후 5개월 무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한 선수이다.